퇴직 후 안정은 그냥 오지 않는다. 퇴직하면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지출, 가족 부양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은퇴 후 안정은 그저 환상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전직 공무원이 퇴직 10년 만에 건물주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되기 어려운 그 위치에 어떻게 그는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수익 구조의 중요성과 함께 그가 실행한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길을 간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론 건물주가 된 63세, 그 기막힌 수익 설계 전략. 1. 퇴직 전부터 준비한 작은 투자 습관. 어씨는 교육청에서 30년을 근무하고 53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넉넉한 연금이 있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불안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있지만 그걸로는 못 버틴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퇴직 전부터 작게나마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책을 읽고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들으며 소액부터 실전 투자에 나선 것이죠. 처음엔 빌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시세 차익을 보기도 했고 원룸 건물의 지분 투자도 시도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수익을 만드는 시스템을 하나씩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걸 꾸준히 10년간 이어갔습니다. 2. 생활비보다 종잣돈 설계가 먼저.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바로 소비 구조부터 바꿉니다. 이제 수입이 없으니 아껴야 한다는 논리죠. 어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소비보다 수익 구조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뒀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 이 돈으로 지방의 소형 상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상가 하나, 원룸 2개 구조의 건물이었죠. 월세로만 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월세로 생활비를 맞추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다시 종잣돈 삼아 투자에 재투입했죠. 그는 말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산을 불릴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3. 10년을 버티며 만든 수익 구조 3단계. 어씨가 만든 수익 구조는 3단계였습니다. 1단계 소형 상가, 건물 월세 수입 확보. 2단계 공실 없는 구조, 원룸 리모델링 및 단기 임대 전환. 3단계 수익 안정 후 추가 건물 매입. 현재 두 번째 건물에서 월세 170만 원 확보. 결국 그는 63세가 된 지금 월 300만 원이 넘는 고정 수입을 만들어냈고 건물주라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쌓으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였습니다. 사례 1. 전직 교사 B씨 노후 수익의 열쇠는 공유 오피스였다. 경기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58세에 퇴직한 B씨는 평소 관심 있던 공유 오피스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형 상가를 임대해 3인용 사무실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고객이 점점 늘자 인근의 한 층을 통째로 빌려 확장했죠. 현재는 세 곳에서 총 180만 원의 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퇴직금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중요했어요. 사례 2.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간 전직 세무사, 소형 건물 투자로 역전극. 2억 퇴직금을 가지고 귀촌한 전직 세무사 C씨. 처음엔 시골 생활이 낭만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안 돌더라고요. 낭만으론 못 살아요. 그는 다시 서울에서 20년 된 9억을 1.7억에 사서 리모델링 후 1층은 카페 임대, 23층은 쉐어하우스로 돌렸습니다. 지금은 월세 수입 220만 원에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얹혀진 상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사두는 게 아니라 수익 구조로 설계해야 해요. 사례 3. 60세의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따고 건물 관리로 월 200만 원. 전직 행정공무원이던 D씨는 퇴직 후
수익이 급감하자 직접 부동산 중개업에 도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2년 만에 통과했고 이후 공실이 많던 지역 소형 건물의 관리 계약을 맡으며 수익을 만들기 시작했죠. 건물주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싶지 않아 관리까지 맡겼고 D씨는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직접 건물을 사지 않아도 건물과 연결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결론 은퇴 후 건물주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이 세 사람 그리고 처음 이야기한 어씨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퇴직 전후의 수익 구조 설계. 퇴직금을 그냥 쓰지 않고 자산으로 바꾸는 사고방식. 작은 돈을 굴리는 기술과 끈기. 건물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투자, 한 줄기 공부, 그리고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인생, 과연 어떤 수익 루트를 그리고 있나요? 이제는 막연한 연금만 믿기보다는 나만의 월세 시스템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죠. 퇴직금은 그냥 갖고만 있어도 든든하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직금은 사라지는 돈이라고 봅니다. 언뜻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맞는 얘기예요.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면 5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물가 오르고 병원 다니고 자녀 도와주고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바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쓰지 말고 굴려라. 먼저 퇴직금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로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빚 좀 갚고 애들 결혼 자금 보태줘야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면 은퇴 후 현금 창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퇴직금은 안정적 수익을 만드는 씨앗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전세가 있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투자해서 월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월 8만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죠. 그 수익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다시 여유 자금을 만들어 다른 투자로 확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절대 처음부터 완성형이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란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2. 은퇴 전부터 자산을 설계하라. 은퇴 후 갑자기 뭔가를 하려면 힘듭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은퇴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하자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 준비도 못한 채 퇴직일을 맞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셨어요. 퇴직 3년 전부터 주말마다 부동산 공부, 소액 경매로 연습, 작은 다세대 빌라, 낙찰받아 월세 세입자 2명 확보. 이 수익으로 부동산 운영 경험 축적. 그분이 퇴직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자체가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퇴직이 전환점이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3. 건물주라는 말에 속지 마라. 본질은 수익 시스템이다. 여러분, 건물주라는 말에 혹하지 마세요. 건물주라는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건물이 수익을 내느냐입니다. 어설프게 오래된 건물을 비싸게 사서 수리비만 들어가고 공실 생기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실제로 그런 사례 많습니다. 좋은 부동산 수익 구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소형 규모는 작지만 회전이 빠른 구조의 원룸 23개, 소형 상가. 임차인 수요가 많은 지역 대학가, 역세권, 업무지구 근처. 리모델링 여지가 있는 매물 소액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수익률 계산이 명확한 구조 대출이자, 관리비, 공실 리스크 감안한 실수익률. 즉 크고 멋진 건물이 아니라
작지만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4. 직접 안 사도 수익 낼 수 있다. 꼭 건물을 소유해야만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관리, 운영, 연결된 비즈니스로도 충분히 월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 관리 대행을 맡는 겁니다.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소형 빌딩 여러 개를 관리하면서 월 15만 2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공유 오피스 운영으로 매달 수익을 냅니다.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파티션 나눠서 소오피스로 운영한 거예요. 초기 투자비는 적지만 고정 고객을 확보하면 꾸준한 수익이 생기죠.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자산과 경험을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5. 퇴직 후에도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 결국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면서 가장 바라는 건 이거예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겨서 생활이 불안하지 않게 유지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민간연금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기본 수입이고 내가 만든 부동산 월세 수입이나 부업 수입은 개인 민간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민간연금은 내가 설계해야만 생기는 구조예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10년 뒤의 나를 위해 작은 종잣돈을 어떻게 굴릴지부터 고민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종착역이 아니라 설계의 시작점. 퇴직하고 나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복잡한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수입은 끊기는데 나가는 돈은 여전하고 가족도 챙겨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퇴직 후 수익 설계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뜬 사람들만이 퇴직 후 10년 뒤 건물주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 자리는 단순히 부동산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단단하게 한 걸음씩. 그게 바로 진짜 성공적인 은퇴 후 전략입니다.